그래도 우리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배웠고요. 이제 역함수라고 하나 배울 거야. 내가 이 합성함수랑 역함수 파트에서 뭐 어떻게 하라 했냐면 어떤 함수를 연산으로 좀 생각을 하라고 했었었지. 그지? 그리고 역함수도 마찬가지. 일단 x에서 y로의 함수 f를 좀 그려볼게.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x의 원소 하나의 임의의 x에 대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y 값을 우리는 fx라고 하죠. 이 역함수는 뭐냐? 역함수라는 것은 이 y의 값에 대응하는 x 값을 찾는 함수입니다. f의 인버스라고 읽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제곱처럼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역함수고. 근데 이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해봐 얘들아. 결국은 y에서 x로의 함수인 거잖아, 역함수는. 그지? 그럼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가 대응이 돼야 돼요. 맞죠?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f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번 해볼까? 그럼 봐봐. y의 입장에서 하나의 원인이 지금 a인 거죠. a에 대해서 두 개의 결과가 지금 존재하게 돼. 그러면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잖아. 맞지? 그래서 이 역함수라는 것은요. 항상 1대1 대응이어야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인 경우도 있어요. 1대1 함수인 경우도 이 y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대응되는 x 값이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럼 또 함수가 정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1대1 함수도 아니고 그냥 함수도 아니고 얘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f라는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래서 함수 f라는 거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이 1대1 대응이라는 걸 많이 써먹게 될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말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고 문제를 이제 해석하면서 풀어야 돼요. 1대1 대응이면 중요합니다. 1대1 대응. y의 임의의 원소 y의 fx는 y를 만족시키는 x의 원소 x를 대응시킨 y의 x 대응시키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대응시킨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얘를 읽을 때는 f의 인버스, 이 인버스를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f의 역함수라는 것은요. y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되겠고요. 결국은 y는 fx를 만족시키는 애에 대해서 x는 f의 역함수 y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y라는 함수값을 y라는 정의역을 이 인버스에 집어넣으면 x가 대응될 거야 라는 식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x값과 y값의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예요. 됐죠?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이요. 역함수의 성질. 일단은 1대1 대응인 함수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1대1 대응인 함수 f x에서 y로의 함수와 그 역함수 y에서 x로의 함수요. f 인버스 y에서 x로의 함수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f의 인버스의 인버스 한번 생각해볼까? 얘들아, f의 인버스의 인버스라는 건 얘가 f의 인버스지. 그치? 얘의 또 인버스야. 그럼 그냥 f가 되겠죠? 맞아요? f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f요.
자, 두 번째요. f의 인버스에다가 f를 합성시킬 거야. 그럼 역함수에다가 f를 합성시키게 되면 얘는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항등함수. i는 항등함수예요. 여기 밑에 x라고 적어져 있는데 x에 대한 항등함수가 나와요. 얘가. 그리고 f의 합성, f의 인버스를 하게 되면 얘도 항등함수가 나오는데요. y 값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y에 있는 원소가 먼저 들어가게 돼요. 자, 이 i라는 거는 항등함수요. 항등함수가 뭐였냐면 y는 x였어 얘들아. y는 x. 자, 세 번째. g 합성 f의 역함수를 하잖아. g 합성 f의 역함수를 하면 얘는 위치가 바뀌어서 나와요.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가 되어버려요. 이걸 그리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g라는 얘가 y에서 z로의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자, 여기가 f고요. 여기가 g잖아. 그러면 f 합성 g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거의 역함수라는 건 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g의 역함수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순서까지 다 바뀌어버린다 이거야. 너네 이거 나중에 되면 헷갈려 하거든.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좀 알려줄 때 이렇게 말해요. 얘가 벗겨지면서 아니다 그냥 하지 말자 굳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뒤에 거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적 특성을 좀 쓸 건데, 역함수의 그래프적 특성이요. 역함수는 결국은 y랑 x가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지?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걸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y는 fx.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얘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항상 y는 x 대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x 자리와 y 자리가 바뀐 거 보이죠? 그죠? 그리고 얘를 또 어떤 식으로도 정리하면 우리는 함수를 y는으로 표현하는 게 편하잖아. 그럼 y는 f의 인버스 x야.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x랑 y 자리 바꿔버린 게 인버스라고요. 즉 어떤 fx 위에 임의의 점 p가요 a, b였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임의의 점 q는요 y는 x 대칭입니다. b, a를 지나게 돼요. x 값이랑 y 값이 바뀐 게 결국 역함수라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좀 말로 해석을 좀 해보면요. 역함수는 독립변수. 독립변수라는 건 여기서는 x값이야. 종속변수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y값입니다. 독립변수를 가로 방향에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x값 여기로 보겠다 이거야. 그냥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놓기 위하여 원함수라는 건 원래 함수예요. 얘요. 원함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서 나타나야 돼요. 대칭시켜서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원함수의 역함수는
즉 여기서 원함수는 y는 fx 원래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 된다. 즉 y는 fx라는 거의 역함수가요. x는 fy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혹은 x는 f 인버스 y. 얘들아 이거랑 이거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x랑 y 바꾸면 인버스라고요. 얘는요 y는 f 인버스 x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역함수를 구할 건데 왜 늦었어? 그래. 자 이제 역함수를 구해 볼 거예요. 역함수를 구해 볼 건데 내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요 x랑 y 바꾼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y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거야. 근데 나는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지 않아? 그래서 얘를 y는 x-1로 바꿔서 역함수를 구해줄 겁니다. 알겠죠? 여기 적을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요. 일단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1대1 대응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두 번째예요. 합성함수랑 역함수 두 번째 파트. 유하나. 정의역이랑 치역을 꼭 확인해라 이 말이야.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한다는 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아까 내가 말했던 y는 fx에 대한 식. 즉, 뭐 y는 2분의 1x 플러스 1 이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y는 fx에 대한 식이거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gy 꼴로 좀 바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를 x는 gy 꼴로 바꿀 거야. 뭔 말이냐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면 x는에 대해서 좀 나타내 볼 거라고. x는 이라고 하면 2배 y-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꼴만 바꿀 거라고. 이 꼴로. 됐어? 그래 놓고서 뭐 할 거냐면 y랑 x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y는 2의 x-3 이게 그냥 역함수인 거예요. 됐어요? x랑 y 대칭 이동 시킨 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 게 역함수라 했잖아. 그러면 y랑 x를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y와 x를 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y는 gx라는 식을 따오면 이제 얘가 f의 역함수입니다. 그리고요 2번을 먼저 하든 3번을 먼저 하든 그건 너네 편할 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바꾸고 나서 정리하나 정리하고 나서 바꾸나 똑같아요. 2번과 3번의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함수는 연산으로 좀 해석하자고 했었죠. 연산으로 해석하자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다 하지 않을 거고요. 연산으로 좀 따질 겁니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겁나 많네요. 얘네들 다 구하래요. 알겠죠? 자, f라는 함수는요. x에다 뭔 짓 하고 있는지 보세요. 2배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2배 하고 있고요. g라는 함수는요. x에다가 1을 더하고 있어요. 1을 더하는 함수. 자, h라는 것은요. x에다가 a배 한 후에 b를 더하고 있어요. 됐어요? 먼저 이 함수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시고요. 자, f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 f 인버스요.
결국은 역연산을 하시면 돼요. 내가 fx가 지금 2배 해서 나오는 함수죠. 그죠? 그러면 f의 역함수는요. f의 역함수는 2로 나눌 겁니다. 역연산이요. 됐어요? 2분의 1x가 돼. 자, 이거를 역함수 구하는 방법 위에서 한 것처럼 한번 해볼게. y는 2x라는 것을 x는 gy 꼴로 정리하자 했잖아요. 그러면 x는 2분의 1 y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y랑 x를 서로 바꾸면 되죠? y는 2분의 1 x 이게 이제 역함수가 될 거야. 됐어? 똑같이 나오죠? 역연산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냥. 자, g 인버스요. gx는요, x 플러스 1이거든요. g 인버스라는 것은요, 역연산이요. 여기에 1을 더하고 있잖아. 어떤 x값에 1을 더하고 있어요. 그니까 1을 빼주면 돼요. 역연산. 됐어? 자, 그 다음에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거 구해보래요. f 역함수에다가 g 역함수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g 역함수가 x-1이에요. f 역함수라는 얘는 2분의 1배 하는 함수예요. 2분의 1배 하는 함수. 그러면 얘에다가 2분의 1배 해주면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g 합성 f 할게요. g에다가 fx를 집어넣어봐라. 그러면 g라는 연산은 1 더하는 연산이고요. f라는 건 2x가 있죠? 2x에다 그냥 1 더하겠다는 거지. 합성하는 거. 연산으로 해석하라고. 자, 그 다음에요. g 합성 f의 인버스를 할 거예요. g 합성 f라는 거 지금 여기 있지? 그지? 자, 이 함수를 해석해요. 2배 하고 1 더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역연산이라 했잖아. 순서도 바꿔야 돼요. 빼기 1 한 다음에 2분의 1배. 됐어? 2배 한 다음에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려면 빼기 1 하고요. 2분의 1배 해주시면 돼요. 됐어? 자, 그러면 g 합성 f의 역함수라는 것은 빼기 하고 x에다 빼기 1을 하고 그거를 2분의 1배 할 거라고요. 그리고 얘의 힘을 보여라. 역함수의 성질에서 하나 적었었죠, 이거. 그죠? 똑같이 나오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이 두 개에 의해서 g 합성 f의 인버스라는 것은요, f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가 된다는 거.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f 인버스 g 인버스 h를 합성하면 f라는 식이 나오게 된대요. 자, 상수 a, b 값 구하라 했는데 hx가 얘들아 문제에 나와 있어. 나는 그냥 보려고 적는 거야. hx가 ax 플러스 b였거든.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뭘 알고 있냐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얼마인지 알고 있지 않나? 앞에 구했지.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2분의 1의 x-1인 거거든. 여기다가 h를 집어넣어가지고 f라는 함수를 만들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2분의 1의 hx-1이라는 것은요, fx가 되는 거죠? fx 2x야. 문제에 나와 있다, fx가. 자, 그럼 이제 hx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hx라는 것은 양변에 2배 해요. 4x 되겠죠? 더하기 1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4x 플러스 1이요. 자, a 값 4고요. b 값 1이에요. 자,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알려줄 게 있어요. 뭐 할 거냐면 이 f의 역함수 있지. 이 f의 역함수랑 f랑 합성을 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했잖아요. 이 성질 좀 한번 써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양변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의 왼쪽에다가 f를 합성할 거야. 양변의 왼쪽에 f를 합성할 거야. 두 번째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f의 왼쪽에다가 양변에 f의 인버스를 합성할 거예요. f를 합성할 거예요. 이렇게. 자, 왼쪽에 합성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f 합성 f 인버스가 i야, i. 즉, 봐봐. 내가 i에다가 이 함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요. 항등함수라 했잖아요.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네가 구해야 되는 게 i의 g 인버스 합성 h인데요. 얘는요 그냥 g 인버스 합성 h랑 똑같다고요.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나온다고요. 그게 항등함수라고요. 됐어요? 이 성질을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이 풀이를 지금 하고 있어. 자, 그러면 g 인버스 합성 h라는 게 f 합성 f예요 라고 바로 적을 수 있겠죠. 이걸 보고 얘도 마찬가지 왼쪽에 g라는 얘를 또 합성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왼쪽에 g라는 얘를 한 번 더 합성을 하게 된다면요. g 합성, g 인버스 합성 h는요. g 서클, f 서클, f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게 되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g 합성 g 인버스를 해버리면 i가 될 거고요. 결국은 i에 h를 집어넣으면 g 합성 f 합성 f라는 거거든. 근데 i라는 얘는 항등함수요. 나 집어넣으면 내가 나와요. h 집어넣으면 h 뱉어요. 됐어요? 그래서 hx라는 게 결국은 g 합성 f 합성 f의 x랑 똑같다고요. 자, f는 뭐 하는 함수였냐면 2배 하는 함수였어요. g는 뭐 하는 함수였냐면 1 더하는 함수였어요. 문제에서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얘가 f의 연산을 한번 좀 쓰겠죠. f의 연산이 2배. 그러면 원래 2x였잖아. 2x의 2배 될 거예요. 여기 4x예요. 자, 4x가 들어가는 거야, g한테. 오케이? 그러면 4x에다 1 더할 거예요. 4x 플러스 1이요. 됐나요?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얘들아, 이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새롭게 좀 합성을 해서 i라는 얘를 만드는 문제가 있을 거거든? 이거를 까먹지 마세요. 써먹을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봅시다. 자,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 역함수 1은 0이고요. f에 f0을 집어넣으면 3이래요. 그래, 너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f 역함수 1은 0 가지고 f0 집어넣으면 1 나와요를 찾을 수 있게 돼요. x랑 y 바뀌면 역함수라고요. 됐어요? f에 0 집어넣으면 1 나와요 라고 찾을 수 있어. 봐봐, 너네가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면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역함수를 막 찾으려고 노력하거든. 근데 굳이 이게 문자가 복잡하잖아. 그래, 안 그래? 얘 역함수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f0은 1인 거 그냥 이용하면 되잖아. 맞지? 자, f0은 1인 거를 봤더니 여기가 또 f1이 3인 게 나와버리죠. f0이 1이라며요. 1 집어넣으면 3 나온다는 것까지 구해버린 거예요. 끝났네요. A값, B값 나오겠네. F0은 1 가지고 B값이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F1이 3인 거 가지고 A 플러스 1이 3인 거죠, 지금. 그러면 A가 2가 나오게 되네요. 자, 밑에 문제도 봅시다.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점 1,2가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 위에 있대. 즉
f의 역함수 x라는 게 결국은 gx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거든. 자, 그리고요 1,2가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대요. 그러면 f1은 2를 만족시키고요 g1은 2라는 것도 만족을 시키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함수는 f이기 때문에 얘를 좀 f로 바꿔봅시다. f의 역함수 1은 2라는 게 주어져 버린 거죠. 이거 그대로 맞죠? x자리에 1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또 f 역함수 1이 2라는 걸 보고 f2가 1이라는 사실을 또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f1 a 플러스 b죠. 얘가 2고요. f2 2a 플러스 b예요. 얘가 1이에요. 이거 연립해 주시면 a 값이 -1이랑 b 값이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뭔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들아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 했잖아. 맞지? 근데 이 fx 봐봐라. 이 fx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y는 x에 대칭이동 시켜서 역함수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냐 대충? 그치? 얘랑 수직으로 만나. 맞아? 그러면 뭐?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봐요. 똑같이 나오죠. 똑같죠. 그래서 기울기가요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게 역함수라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죠?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 즉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교점은요. y는 x 위에 존재하게 되죠. 맞아요? y는 x 위에 존재하게 되는데 얘 봐라. y는 x 위의 점인지 봐봐. 아니지. 1,2가 y는 x 위의 점이야? 아니죠? 근데 1,2가 결국 교점의 좌표라는 거잖아. 맞아요? 왜 그렇게 나오냐?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1차 함수의 역함수는 원함수이기 때문에요. 교점의 좌표가 무수히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증가함수요. 증가함수라는 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증가함수의 경우 함수와 원래 함수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 말고 감소함수 하나 좀 그려볼게 내가. 감소함수가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 있어요. y는 x 하나 그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칠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칠게요. y는 fx. 자, 그럼 얘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얘가 y는 f의 인버스 x. 즉 이렇게 감소함수인 경우 있죠. 감소함수인 경우 y는 x 위에 말고 그 외에 교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소함수의 경우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존재 가능합니다. 역함수는 y는 s 됐지. 너네가 앞으로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을 찾는 문제들이 좀 주어질 거거든. 그 역함수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대부분 증가함수로 나올 거야. 왜냐면 너네가 이런 함수를 그릴 수가 없을 거거든. 알겠어? 자,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가 f, g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g 역함수 10을 구하래. g 역함수 10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게. 첫 번째는 그냥 역함수를 구해서 풀 거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만 머리 써서 풀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역함수 구할 거야. 이 g라는 얘가 어떤 연산을 하고 있는지 봐봐요. 여기에 먼저 더하기 1이 되고 있죠? 맞아요?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g 인버스의 연산은요, 2배 한 다음에 빼기 1이요. 얘가 더하기 1 다음에 2로 나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역연산 2배 한 다음에 빼기 1이요. 됐어요? 자, g 인버스 이렇게 나왔고요. 결국은 g 인버스 x 자리에다 10 집어넣은 거 그거 구해라.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인버스를 그냥 찾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결국은 이 값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 g 인버스의 10이 알파라고 해볼게요. 이 알파 값을 그냥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봐봐, 역함수는 결국 x랑 y 바뀐 거라 했지. 그러면 이 g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와요. 이 말 아니냐? 맞지? g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와요. 오케이? 뭐 집어넣으면 10 나오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1이 10 나오는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알파 값이 19가 나오게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으세요? 역함수를 구해야 할 때는 구해주시고요. 안 구해도 될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뭐 집어넣으면 10 나오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다고. 자, 밑에 거 해봅시다. 자, 이거 인버스 먼저 풀어줄게요. 안에 있는 인버스. 인버스를 풀리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옵니다. F 합성 F 인버스가 먼저 적혀요. G 인버스 합성 F의 2의 값을 구하래요. 자가들 얘가 항등함수죠. 그죠? 이 항등함수에 G 인버스 F2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G 인버스 합성 F의 2와 같아요. 자, 이것도 그대로 해봐. F2 값을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죠? F2 값은요 3, 4, 12에 10이네. 자, 그럼 G 인버스 10 구하라는 거고요. 위에서 구해놨고요. 딱히 어렵지 않죠? 그죠? x랑 y 바꾸면 그냥 역함수요. 그리고 역함수랑 원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요. 자, 이것도 보자. 자, fx 주어져 있고 gx 주어져 있어요. fx 구하래요. 연산 따져요. 이 x에다 뭔 짓 하고 있는지 따지라고. 빼기 2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f 역함수는 지수야 뭘 해야 될까? x 플러스 2. 그치? 자, 그리고요, 두 번째요. hx를 구할 건데,
제 책에 나올래도 안 나왔어요. 이 hx의 연산이 어떤지를 좀 볼 거야. h에다가 fx라는 얘를 집어넣게 되면 gx라는 함수 값을 뱉는데요. 이렇게요. fx, gx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h라는 연산을 통과해서 2x 플러스 2를 만든 거거든. 오케이? 나는 이 개수를 손대기가 제일 어려워요. 미지수 앞에 개수요. 얘를 우선적으로 손대줍니다. 즉, 나 여기다가 2배 해볼게. 그러면 2x-4가 생기지. 그치? 이 h라는 연산을 찾고 있는 거야. 일단 2배는 해야 돼요. 2x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려면 플러스 5가 필요하네요. 됐어요? 그러면 2배 하고 5를 더하는 함수의 연산이 h였던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hx라는 것은 2배 하고 5를 더하는 거야. 됐나요? 얘들아, 이거 t라고 치환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했었지. 앞에 합성함수에서 나왔었어요. 이거 똑같이 문제 했었거든? 한 번만 갔다 올게. 다시 여기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요. 여기요. 여기에 뭐 했었는지 먼저 봤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개수 먼저 손대주자고. 그래서 마이너스 2배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하면 2x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으로 맞춰주려고 플러스 1을 해줬어요. 됐죠? 그래서 이때 hx라는 것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다고요. 됐어요? 근데 t로 치환하는 방법 알려줬는데 하지 말자고. 알겠지? 저기는 언급을 안 할게 아예.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f라는 얘가요, 문제에서 x-2거든? 그러면 kx-2가 지금 gx라는 거죠? gx가 2x 플러스 1. 자, 그러면 kx가요 2x 플러스 3이야. 자, 얘도요,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볼게. 우리 역함수 배웠으니까 역함수 좀 써먹자. 역함수 써먹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f에다가 kx 집어넣으면 gx라는 거거든? 근데 난 kx가 궁금하잖아. 그치? 그래서 f의 역함수를 이용합니다. f의 역함수를 취해주면요, x자리랑 y자리가 바뀌어요. 얘 자리랑 얘 자리가 바뀐다고. 됐어? 역함수를 취해주면요,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바뀌어요. y자리랑 x자리예요. 정의 역자리, 치 역자리예요. 됐나요? 자, 그럼 f 인버스에다가 g 합성한 거, 그것만 구하면 kx가 나오겠네요. g라는 것은 2x 플러스 1, f 인버스의 연산은 더하기 2. 맞죠? 그럼 2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3이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봐볼까? 자,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x랑 y는 fx의 그래프래요. 집합 x바 f 합성 f는 f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자, 얘 결국은 뭔 말이냐면 f 합성 f는 fx가 되는 x의 값들의 모임이거든.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이 함수를 해석했었을 때의 교점의 개수와 같겠죠. 교점의 개수와 같겠죠. x값들의 개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풀게요. f 합성 fx는 fx 지금 이렇게 생긴 거지. 얘를 지금 당장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 fx라는 걸 t라고 조금 해볼게요. 그럼 나 뭐 구하면 되냐면
ft는 t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있나요? 자, ft라는 것은요, 여기 x 대신에 그냥 t가 들어간 거고요. y는 t라고도 생각해도 되겠죠. 즉, 얘를 만족시키는 t값 있지? 얘를 만족시키는 t값. t값이 뭐뭐 나오는지 찾을게요. 여기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여기 만나는 점, 여기 만나는 점. 됐나요?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좀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여기 알파라고 잡을게요. 여기 0도 만나고요. 여기 베타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t가요, 알파랑 0이랑 베타 이렇게 총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3개냐? 아니요. t값이 3개인 거예요. 알겠죠? 내가 찾아야 되는 교점이라는 건 x의 값의 개수야. 맞지? 자, 그러면 그 x의 값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요, 여기 있죠? fx는 t. 즉, fx는 알파와의 교점의 개수, fx는 0에서의 교점의 개수, fx는 베타에서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알파에서의 교점은 뭐냐? 여기가 알파, 알파를 지나지. 맞죠? fx가 알파가 되는 것. 즉, y값이 알파가 되는 거에서의 교점의 개수요. 얘가 y는 알파. 자, 그다음 y는 0도요. y는 0. 그리고 y는 베타까지요. y는 베타. 자, 그러면요, fx는 알파에서의 교점의 개수가요, 하나, 둘, 3개가 나오네요. 맞죠? 여기 3개요. 마찬가지 fx는 0을 만족하는 x값이요, 총 3개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 fx는 베타를 만족하는 x값이요, 하나, 둘, 3개 나오게 됩니다. 있나요? 그래서 총 9개가 나오게 돼요. 자,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오답 좀 봅시다.